이제부터는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요. 먼저 2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이 제때 휴가 복귀를 하지 않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 A씨가 오늘 야당을 통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직병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한 추미애 장관 아들 측의 말을 반박하기 위해서일 텐데요. 그의 과거 목소리부터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당시 이제 그쪽 군대장 군대 선임병장이었던 선임병장으로부터 사유가 없는 미복 기자가 이제 한 명 있다고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복귀해야 되는데 지금 복귀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러길래 너무 그냥 당연하게 그냥 안다 이러길래 지금 어디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집이라고 하길래 이제 되게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집이 그럼 어딘데 집이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집이 이제 서울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길래 지금 택시라도 타고 올 수 있으면 와라고. 입장을 오늘 좀 세게 내놨는데 김 변호사님. 당직병은 난 국회까지 가서 증언할 수 있다. 자신감의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보면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고는 있어요. 그러니까 며칠 날 통화를 했고 본인이 이제 6월 25일 날 통화했다는 어떤 증거를 밝히기 위해서 본인이 6월 25일에 어디 있었는지 밝히는 이제 GPS 통신 기록도 있거든요. 왜냐면 25일이 일요일입니다. 카츄샤는 주말에 아마 외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6월 25일에 서울에 뭐 집이나 어떤 친구 만나러 다른 곳이 아니라 부대에 있었다는 본인 GPS 기록,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 부대원들하고 내놨던 어떤 그 대화창의 어떤 대화 목록까지도 언론에도 공개를 하고 그리고 검찰에 제출했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본인의 진술이 맞고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서씨 측에서 그 당직병에 거짓말한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만약에 뭐 청문회라든지 이런 게 열리면 내가 나가서 선서하고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진술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 국민의힘 윤한영 의원과의 질의응답 오늘 한 언론이 보도했는데 앞서 김 변호사님 지적했던 이 부분 국회 증언 요청도 하겠다. 그리고 장혜찬 변호사님 서 씨가 추미애 장관의 아들이 어머니 믿고 거짓말을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난 그렇다고 본다. 확실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직병은 공익 제보를 한 거잖아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 권력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이 군대의 어떤 규정을 어긴 사건입니다. 그런데 정작 추미애 장관 아들 변호인 측에서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날 당직 사병도 아니었고 통화한 사실도 없다고. 그런데 본인이 검찰에 제출한 근거 자료를 보면 해당 일자 2017년 6월 25일에 본인이 실제로 의정부 부대에 있었다는 GPS 기록과 함께 당직 사병 서고 있음을 동료 병사들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날 이 사람이 당직 사병 A씨가 담당 당직 사병이었던 건 벌써 사실로 드러난 것이고 전화 여부가 이제 진실 쟁점으로 하나 남아있게 되는 건데 추미애 장관 아들 측에서는 이미 24일, 25일, 26일, 27일 개인 휴가가 발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굳이 25일에 이 복귀와 관련해서 통화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앞서 김태현 변호사도 설명해줬지만 카츄사 같은 경우는 주말에 이제 외박을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가 된 25일인 일요일에 점호를 하게 되면서 인원 체크를 하게 되는데 당직 사병이 통화했다고 말한 게 바로 그 25일 일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2차 병가가 끝나고 최소한 주말이 끝나는 일요일까지는 들어와야 되는데 없으니까 전화를 했고 추 장관 측에서 힘을 써서 이게 개인 연가로 연장이 되면서 뒤늦게 24, 25, 26, 27일의 개인 휴가가 새로 생긴 거라는 게 이 당직 사병의 주장인 것이거든요. 이 주장이 맞다면 25일에 통화를 할 사유가 상당히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카츄사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이 당직 사병 같은 경우는 본인의 주장에 상당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검찰 수사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상임위나 국감을 열어서 이 당직 사병 제대로 모셔서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증언하게 한다면 그 국민적 무게감 앞에서 저는 이분이 거짓말을 할 특별한 동기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진실이 가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당직병 주장에 하나 더 주목할 부분은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바로 이 내용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검사가 왜 병과 관련 휴가 명령지는 없느냐. 명령이 없이 휴가를 나간 거죠. 그러니까 검사가 볼 때는. 명령치가 없는 거죠. 명령이 없는 건 아닌데 명령은 지휘권 내가 승인하고 그런 거고 행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중령도 언급했던 나는 동부지검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종욱 교수님 당직병은 내가 만약에 뚜렷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검찰이 관련 증언을 삭제했을 것이다라는 주장까지 했거든요. 뭐 내용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증거를 검찰이 이 사병에게 증거를 갖고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병사가 무슨 증거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군생활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까지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문제는 동부지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개월째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황인 거고 또 그다음에 동부지검이 얘기한 내용이 뭐 진술에서 보좌관이 통화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뭐 진술자와 서로 합의해서 삭제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계속 나오는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닌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요. 또 그런 측면에서 해당 부대 통화 내역이나 동부지검이요. 그다음에 서 씨의 휴대전화 내역을 조회하거나 또 그다음에 이 사병이 직접 SNS 위치 기록이나 동료병사랑 나눈 대화록을 제출했다고 얘기하면 증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증거를 확인을 해서 그 증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사를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이런 많은 논란들이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사실들과 다른 내용들이 나오게 되니까 지금 와서 병사가 볼 때라도 검찰이 뭔가 좀 속이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지금이라도 빨리 좀 동부지검이 지금까지 아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 중간이라도요. 지금까지 동부지검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대국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 그렇게 되면 계속 동부지검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당직병의 주장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직접 읽어볼게요. 검찰이 증거가 어디 있냐고 묻기에 아니 내가 검찰 통신기록을 봐야지 검찰이 통신기록을 봐야지 병사가 기록이 어디 있냐라고 말했다라는 건데 예비역 병장에게 다 전역하고 나서 야 추미애 장관 아들 증거 너가 가지고 와라라는 건 만약에 이 말이 맞다면 상당히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 예비역 병장이 아니 내가 전역한 사병이지 어떻게 군대 통신기록 가져오냐 당신들이 찾아야지.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검찰의 이번 수사 이런 태도가 이번 첨단 건 아니죠. 두 번째죠. 그러니까 예전에 A 대위가 그 추미애 장관의 보좌관이 본인에게 전화했다라는 얘기를 동부지검에서 진술을 하니 동부지검의 당시 수사관이 얼마 전에 대검 파견 갔다가 다시 동부지검으로 왔다는 그 수사관이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진술에 빠졌다는 거예요. 진술자의 동의 아래. 객관적인 증거는 검찰이 찾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25일 날. 나는 그 사람이랑 그렇게 통화를 했다고. 통신기록 검찰이 영장받아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휴가에 관한 서류들 검찰이 영장받아서 찾아오면 되는 겁니다. 전역한 사병이 군부대 기어다녀서 훔쳐옵니까? 군부대 나올 때 자기가 했었던 일 다 복사해서 가지고 나옵니까? 보안에 걸리는데? 그걸 모르세요? 자, 우리가 왜 검사하고 저 수사관한테 권한을 주고 검사님, 수사관님 왜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월급 줍니까?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피해자가요. 우리가 수사를 하다 보면 진술자한테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언제냐? 예를 들어 내가 피해자고 김종석 앵커가 가해자서 내가 김종석 앵커를 고소했다. 자, 김투현 변호사 어디 맞았습니까? 여기 맞았는데요. 혹시 진단서 있으세요? 내겠습니다. 혹시 맞은 부위 상처 사진 있습니다. 내겠습니다. 내가 내 피해를 호소하고 고소할 때 그 고소인이나 피해자한테 증거를 요구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근데 이 A 대위라 병사는요. 피해자가 아니라 단순한 참고인, 제3자 참고인이네요. 그 제3자의 참고인이 피의자의 범죄 사실에다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걸 모르시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왜 그걸 내라고 하죠? 본인들이 찾을 생각을 안 하고? 왜일까요? 이러기 때문에 동부지검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 이 수사팀이 아니라 뭐 재배당을 하든지 특검을 하든지 특임검사를 하든지 특별수사본부를 하든지라는 얘기를 자꾸 나오는 건 동부지검의 이러한 태도 때문이다. 이게 한 번뿐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 우리 언론 보도된 것만 봐도 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지금 흐름은 당직병의 주장이 맞다는 전제로 이 주장을 그렇죠. 근거로 하는 겁니다. 이동훈 의원님. 당직 사병의 그 공익제보 그리고 증언과 관련해서 두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지금 이 당직 사병의 그 증언을 이끌어낸 의원이 윤한홍 의원입니다. 윤한홍 의원이 누구냐면은 추미애 장관이 소설 쓰고 있네. 그리고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죠. 이렇게 했던 장본인이죠. 만약에 추 장관이 윤 의원에게 그런 말을 모욕적인 말을 안 했다면 윤 의원이 이렇게 적극적으로까지 이 문제를 파헤쳤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드는데 그 광고 천재 이재석 씨의 광고 중에서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라는 얘기가 있어요. 총을 겨누면은 결국은 그 총구가 돌아서 제 뒤통수로 온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추미애 장관이 한번 곱씹길 바라고 이 당직 사병이 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평범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같은 사람은 서 씨 같은 사례를 보면서 자괴감을 느낀다. 저는 이 말이 이 지금 모든 사태의 본질이자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당직병조차 일단 검찰의 수사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 다시 서울 동부지검의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행태는 기가 막힙니다. 추 장관 아들 서모 씨 사건은 추 장관 이야기대로 간단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 동부지검은 8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국회가 마치 흥신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이런 짓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서 유감입니다. 그래서 야당에서는 이제는 정말 윤석열 총장이 직접 결단을 내리고 나서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김주옥 교수님, 그 전에 좀 중간 절충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특별수사팀, 특별수사본부 설치인데, 그런데 이것도 추미애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문제라서 좀 까다롭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장관도 이 상황과 관련해서 본인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수사를 맡더라도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도 지금같이 의혹이 많고 본인들 스스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만큼 좀 핵심은 그런 거죠. 동부지검이 진짜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쉬운 문제를 왜 이렇게 수사를 못합니까?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추 장관도 동부지검에 대한 신뢰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상황과 뭔가 있다가 있기 때문에 전 지금 상황에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추미애 장관이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국민들도 아니면 여야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납득할 만한 상황에 맞는 어떤 제3의 공신력 있는 수사 팀이든 아니면 본부든 뭐든 수사를 진행을 해야지만 제가 이 문제에 대한 본론적인 어떤 확인들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 상황에서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지금 동부지검을 믿을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결단들을 빨리 내리게 된다면 오히려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해서 더 좀 공정한 수사들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빨리 좀 이런 결정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가 제가 볼 땐 이렇게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켜야 될 문제였는가라고 하는 고민이 분명히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결단을 내려서 어떤 결과를 빨리 보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20대, 30대 군대를 다녀왔던 우리 청년들에게도 상당히 예를 들면 나름대로 응답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잠깐 지나갔던 저희 짧은 그래픽 한번 다시 보여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직 순천지청장인 김종민 변호사가 이게 올해 1월에 특임검사를 비롯한 수사조직 만들려면 장관 승인받도록 규정한 게 신의 한 수였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언급을 드렸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이 지금 동부지검에 대한 수사가 정말 제대로 될까 안 될까 논란이 커지니까 다시 오랜만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한동훈 검사장이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가 청와대 게시판에 이런 청원까지 있었다라고 저희도 짚어드렸었는데 이게 좀 비공개됐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청와대에서 내부 운영 세칙이 있다고 하는데 공직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의혹 청원 같은 경우는 비공개하는 내부 세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내부 세칙을 저도 처음 들어봤고 주변의 기자들이나 언론사에서도 이런 내부 운영 규칙이 있다는 거 다 처음 들어봤다는 반응이에요. 예. 이런 오히려 이 비공개로 만드는 그런 모습이 청와대를 향해서 국민들이 더욱더 불신의 의혹, 눈길을 갖게 하는 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고요. 한동훈 검사장 동부지검장으로 임명하라는 청원 20만 명 넘는다고 해서 그게 성사될 리는 전혀 없겠죠. 예. 우린도 어쨌든 법적인 분쟁의 한 가운데 아직 남아있고 또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데 그러나 이 청와대 국민소통 이 청원 자체가 민심을 정치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 국민소통 창구를 만든 제1대 청와대 이제 뉴미디어 비서관, 디지털 소통센터장 같은 경우도 여전히 민간에서 이 국민소통 창구 청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권 입장에서 굉장히 뜨악할 수 있는, 아플 수 있는 청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있는지도 몰랐던 내부 세칙에 들어서 비공개 처리하게 되면 이건 정말 필요한 민심만 듣겠다는 것, 내 귀에 듣기 좋은 민심만 청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정말 5만 청원이 다 올라왔었거든요. 심지어는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 이 정당 해산 청원까지도 올라와서 공직자가 답변을 했던 전례가 있는데 예. 유독 한동훈 검사장을 동부지검장으로 수사하라. 이 말은 한동훈 검사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팀이 배정돼야 된다는 민심 아니겠습니까? 예. 이 민심 비공개로 돌린다 할지라도 전반적인 국민들의 의혹과 민심까지도 완전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본인의 주장을 분명히 한 당시 당지병의 목소리 얘기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